오늘은 유비커스 홀딩스에서 네트워크 부분을 분리한 유비커스라는 회사를 살펴볼 것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최근 며칠 사이에 14,000원대에서 16,000원까지 16,000 후반까지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거래량도 중간중간에 터진 부분들이 보입니다. 초반에는 단기 상승으로 좀 보이는데, 일단 주간으로 보거나 월간으로 봤을 때는 아직 상승 초입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주장기적으로 좀 상승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건지, 뭐 크게 하락하기도 뭐하고 그냥 횡보를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해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사업 보고서도 한번 보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 봐서 그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유비커스 홀딩스에서 40% 정도 지분을 가졌고요. 그래서 FTTH 가정 내 망통신망 랜스는 스위치 광의 인터넷 종류의 하나죠. 광의 인터넷이 뭐 가정용까지 다 들어올 수 있게끔 하거나 기업 내에도 강통신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 일단 작년 대비해서는 그렇게 뭐 싸다 이런 식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BPS도 13,000원대라서 한 주가보다 높고, 배당 같은 경우도 420원이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2.6% 배당으로 보거나 이런 부분으로는 좀 보기 힘들 것 같고요. 퍼 7배에서 계속 놀고 있다가 최근에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치는 아까 얘기했듯이 랜 쪽, 스위치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고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라는 부분,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시장 및 해외 사업을 재정비해서 신규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해외 쪽으로도 일단은 영역을 펼치고자 하고 있다. 이건 지켜봐야 되겠죠. 해외 쪽으로 어느 정도 될지. 매출은 FTTH 가정 내 망통신망이 61%로 차지하고 있고, 스위치는 30%, 거의 강통신 쪽으로 많이 매출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KT, LG U 플러스 쪽으로 가입자망에 사용되고 있다. 가격 변동을 봤더니 지금 FTTH가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는 좀 올라갔다. 하지만 스위치는 조금 떨어진 부분들, 그렇게 눈에 확 띄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매출은 얘가 좀 올랐기 때문에 스위치가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매출 영업이 좀 큰 거 위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생산 실적은 모두 매주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주문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재고 관리는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 직접 생산은 아니라 매주 생산을 다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생산 실적은 반기에 이미 이 정도로 수준으로 올라가면 전년도는 확실히 높을 거고, 전년도에 대비해서도 높을 것 같습니다. 얘도 FTTH도 강통신도 마찬가지로 좋아 보이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 실적이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주 잔고는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주 잔고라는 게 이제 기업용 망에서나 그렇게 되고, 일단 가정용 망은 그때그때 통신 가입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10기가 서비스용 그런 통신의 대량이 빨라진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잔고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 보통은 계약 검수 납품 관계를 해서 동탄 매출 후 2개월에 회수된다. 2개월 정도면 좀 빠른 편이죠. 빠른 편으로 회수된다는 부분. 5G 10기가 인터넷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해외 진출을 하겠다. 이비커스는 해외 쪽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해외 쪽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연결 재무제 풀어보면은 현금성 가산이 지금 좀 줄어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1년도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늘었네요. 매출 채권이 좀 많이 늘었는데, 아까 보기로는 2개월 정도에 회수된다고 했는데, 회계 시점에서 많이 몰린 건지, 뭐 계좌를 타는 건지 분기를 타는 건지 어떤 이유에서든 매출 채권이 늘어있다 라는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부채는 조금 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부채는 좀 늘어 있고, 매출 채권이 작년 대비해서도 현재 반기에 2배 정도 늘었다는 게 저는 좀 약간 걸립니다. 매출 자체는 높은 것 같은데, 그래서 반기에 주당 순이익이 1368원으로 이 정도로 가면 2600원 정도 나오겠죠. 21년도하고 비슷해질 정도로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작년 대비해서 100억 정도 증가를 한 부분들이 있고, 원가가 좀 올랐지만 총이익은 297억 원 정도로 300억 정도로 총이익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판관비를 빼고 나머지 주당 수익은 아까 본 것처럼 1368원으로 전년도 반기에 대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을 좀 봤는데, 영업 현금 흐름이 매출이 지금 오르는 거에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부분들이, 회사에 지금 매출 채권 오르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회사에 돈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 이 부분은 조금 저는 고민스럽네요. 뭐 최근에 주가는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매출 채권이 오르고 영업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다, 일시적일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돈이 안 들어왔다. 그렇지만 전년도 반기에 대비해서는 169원 정도로 마이너스 나왔던 거에서 좀 줄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은 들어왔지만, 그래도 전년도 대비해서 이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고, 그래서 과거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22년도에도 그렇고 영업 흐름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영업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좀 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과거부터 22년부터 좀 안 좋아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일시적인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투자 활동으로도 이번에 어떤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투자 활동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증가된 거 보니까 단기 차익금이 좀 증가된 부분들 보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투자 활동을 위해서 차익금을 썼다라고 볼 수도 있고, 단지
매출 채권이랑 영업현금이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돈은 들어오진 않았는데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투자는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그중에서 뭐 자산으로 따지면 전년도 대비해서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치면은 좀 증가된 부분들이 있고, 매입 채무 단기 차입금이 한 100억 정도 늘었네요. 100억 정도로 단기 차입금이 늘은 부분. 그러니까 회사가 차입금을 쓰지 않고 영업이익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데 현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운영은 해야 되고 증설도 해야 되는데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돈이 없다 보니까 단기 차입금을 썼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하고는 상관없이 염두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현금도 295원으로 작년 430억 원에 비해서 100억 정도 줄었고 한 300억 정도는 쓰고 있다라는 부분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매출 채권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부분들 눈에 계속 띄네요. 선수금이 좀 는 거는 뭐 괜찮습니다. 는 게 아니네요.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네. 분기마다 뭔가 좀 다른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니면 KT가 뭐 대표가 좀 자리가 비면서 어떤 사업 부분들이 좀 정지를 된 건지, 그러면서 어떤 매출 채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딜레이가 된 건지, 좀 그런 부분도, 선수금이 준 거는 그냥 돈을 받고 일을 했다는 건데 그 부분이 좀 준 거는 일단 요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받고 열심히 작업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줄었다. 사업 부분이 줄었다. 돈도 안 들어온다. 단반기에 전반기 대비해서는 금융 수익이 이자 수익이나 이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 비용도 일단 대출은 받았는데 아직 이자 비용이 관련돼서는 다음 분기 보고서나 이럴 때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대출 받은 지 얼마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해결 시점에서 근처에서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돈 흐름이 조금 좋지는 않다.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단 사람들 생각에는 일단 매출 자체가 오른 것도 있는데 이런 정도의 거래량으로 올랐다라고 한다면 제가 모르는 다른 부분들이 있겠죠. 뭐 네트워크 시장이 광 쪽에 좀 더 빠른 네트워크 관련돼서 투자의 어떤 설비 이런 것들 전망이 예상치가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기준에서는 일단 그런 전망을 빼고 상태만 봤을 때는 현금이 좀 잘 돌고 있지는 않다. 투자해야 되는 돈에 비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돈을 쓰기보다는 차입금을 써야 될 정도로 쓰고 나가야 되는 돈은 꽤 되고,
그럼 매출채권 계속 오르고 뭐 이런 부분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단 지켜봐야 되는 정도, 뭐 좋다 나쁘다보다 지켜봐야 될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수금도 어떤 이제 사업 방식이 틀려진 건지 5천억 정도에 가졌던 거에 1370억? 아니지, 원단이네요. 원단이 크게 뭐 원단이 나오면은 50억 정도니까 크진 않네요. 50억 전은 크진 않고 갑자기 원단위로 금액이 딴 거보다 크게 보였는데 그러진 않네요. 뭐 선수금은 별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돈 매출채권 얼마나 증가되느냐 찾아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차입금이 늘고 현금이 줄고 있고 현금 흐름이 플러스 되는 시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년도 대비해서는 확실히 좋아진 거는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69원이었는데 43억 정도 마이너스 나오는 거니까 일단 현금을 좀 어느 정도 받았다, 일부는. 근데 앞으로도 좀 쌓인 게 많다. 대금이 2개월 안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좀 그거는 뭐 사업 분야별로 좀 틀린가 봅니다. 이렇게 현금이 잘 안 돌 수도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일단 단기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좋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가지 상태를 봤을 때 급하게 살 이유는 없어 보이네요. 급하게 매수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